네, 반갑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개떡 같을 때는 또 성투사가 기다려지죠. 네, 이럴 때만 예뻐 보이면 안 됩니다. 네, 장이 좋을 때나 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예뻐 보여야 되죠. 자, 근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요, 사실 좋게 말할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또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매도 규모가 굉장히 커요. 지금 마음 먹고 작정하고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치우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시장 절대 못 올라갑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은 절대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라면 외국인이 팔아먹고 그 팔아먹은 물량을 기관이 받아준다거나, 기관이 팔아먹은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지 시장이 올라갈 수 있거나, 어제와 비슷하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팔았어요. 그렇지만 대형주 쪽에서 팔았고 밑에서부터 좀 사들이는 물량들이 있었어요. 뭐 이 정도면 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예전처럼 동학개미가 온다든지, 뭐 생각해보니까 경우의 수가 되게 많긴 하네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작정하고 팔아먹기 시작하면은 또 시총 상위권 대형주를 때려버리기 시작하면 주가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부정하시면 안 되죠. 아, 내려갔지만 올라갈 거야, 지금은 올라가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 매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매수가 안 들어가요. 돈 지켜야 됩니다. 지금 뭐 덥석덥석 아무거나 그냥 야 싸니까 사자 이렇게 하시면요, 내일 더 싸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계속 내려가는 코스피에서는 일단 관망이 최고예요. 그리고 현금 확보가 최고입니다. 돈 들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뭘 사려고 하시거나 건드리지 마세요. 네, 그런 부분들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외국인이 가장 이제 매도를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전기전자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업종 현황 살펴보면 다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살펴보고요. 시총 상위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지금 10시 넘어가면서 약간의 그 단기 반등 이런 것들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바닥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차트를 통해서 알아볼 거고요. 대신에 중소형주들은 오늘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뭐 빠져봤자 한 1%대, 올라간 것도 있고요, 내려간 것도 있고.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다우지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군들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는 형태죠. 심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오후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죠. 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살펴보시면은요,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지지받고 조금 올라가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 중반부터는 오히려 더 악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강 후약인데, 후약에 대한 부분을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얻어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강, 그 다음에 초중반 약, 그 다음에 중후반 회복,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더 빠질려나? 자, 일단은 시장이 매도에 대한 부분, 또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려감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제 오늘 새벽 저녁에,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에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될 거예요. 물가지표가 높게 나오게 된다면, 네,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오게 된다면 더 우려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조정은요, 오늘 끝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아래쪽 지지라인 때까지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직전 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전 저점.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이 여기 3130포인트 정도 있잖아요. 요거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요거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유지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직전 저점이 960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한 번 정도 더 여유가 있겠죠. 한 번 정도 더 어디 맞을게. 네, 들어와. 자,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아, 한 번 정도 더 맞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상황으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배경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악재에 대한 부분에서의 우려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지금 시총 상위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얘기고, 이 부분이 지금 악재의 클라이막스겠죠. 오늘 빵 하고 터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또 내일은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 해소가 된다라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에서 나타나는 변동성,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얻어맞는다 하더라도 뭐 사실은 뭐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얻어맞더라도 지지선만 지켜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다쳐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오늘도 1조 원 팔고 있습니다. 어제 2조 넘게 팔았죠. 어제 2조. 그 다음에 오늘 1조. 지금 오전이에요. 오전에 1조인데, 그럼 오늘도 한 2조 판다는 이야기인가? 어제랑 상황이 비슷하네요. 근데 어제보다 조금 덜 팔아요. 그래서 오늘 2조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한 30분 사이에 한 5천억 팔아버렸죠? 지금은 비슷하네요. 지금은 이제 30분 사이에 한 3천억 정도 팔아치우는 모습인데, 1조 원대 매도가 적은 건 아닙니다. 많아요. 많기 때문에, 뭐, 당연히 부담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연기금이라든지 금융투자가 가세를 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는 이미 어제 다 팔았어요. 차익 실현 다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관망할 거란 말이에요. 매도가 많아지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뭐 더 팔 게 없잖아요. 어제 다 팔았으니까. 어제 못 판 거 찌끄레기 조금 팔고 있겠죠. 그런 모습일 거고. 자, 그럼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올 때는요. 주가가 다 떨어졌다 생각될 때.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연기금보다도 금융투자를 먼저 봐야 돼요. 금융투자 저놈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놈들이 뭔가 냄새를 맡았구나. 이 개코들이 냄새를 맡았구나. 그렇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통 이 금융투자 쪽 매수가 들어올 때 되면 아마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출 거예요. 지금 3조 정도 쏟아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거의 4조 가까이 쏟아냈다. 이렇게 상황이 된다라면 아마도 뭐 하루 이틀 정도 아니면 내일 한 번 더 뺐다가 바로 올리거나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어쩌면 오후부터라도 반등이 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상황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은 여전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갖고 있는 거 막 쓰지 마시고요. 꼭 사야 되는 종목들은 사야죠. 그것도 사긴 해야 되는데 막 이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올라가고 있는 거 사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조정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그 자체만으로 나 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나 강해, 나 좋아 이런 거죠. 목욕탕에 들어갈 때 딱 그냥 어깨 펴고 들어가는 그런 사나이 대장부 같은 그런 종목들을 사시란 말이죠. 당당한 거 그런 좀 얘기가 좀 이상해졌는데 그런 종목들 사시면은 오늘 같은 날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거 사시면은 더 피곤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어제도 뭐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 또 뭐 어제 빠지는 것 같아서 매수했어요. 근데 또 빠지죠. 삼성전자 또 빠지죠. 이 시총 상위 거 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또 빠지잖아요. 또 빠져요. LG화학 또 빠지죠. 네, 또 빠진다고요. 카카오 또 빠져요. 그죠? 요건 여기까지 더 내려와야 돼요. 뭐 셀트리온 또 빠져요. 현대차 뭐 그냥 그래요. 뭐 좀 올라갔긴 했었네요. SDI 또 빠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주가를 올려야 되는 그런 어떤 숙명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네이버 또 빠져요. 건드리지 마시라고. 그죠? 내려갔으니까 사야 되겠다. 다 내려간다면 사세요. 내려갈 때 뭐 달라고 사요? 야, 내 오늘 싸니까 샀어. 근데 내일 더 싸. 그럼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또 빠지는 거예요.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빠지는 것들 사야 되겠죠. 올라가는 거 뭐가 있을까? 잘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거를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사실 이제 이럴 때 올라가는 종목 찾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종목 찾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조정 나왔다. 시장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락하는 종목이 많다는 얘기죠. 매도가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얻어맞는 거 각오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 찾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라가는 종목은 반드시 있겠죠. 어떤 종목이든 올라가는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바텍 같은 종목이 그럴 수 있으려나요? 아니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딱
꼽아내기가 그러네요. 매수한 것들 막 그런 것들밖에 없어서 네, 딱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아무튼 올라가는 쪽으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들 다 이런 거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뭐 지지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은 관심은 가지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남해화학이라든지 이거 남해화학은 전략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보통은 단기적 매도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온 게 너무 작아요. 평소에 비해서 너무 작죠. 5월달 뭐 이때는 코로나였으니까 집어치우고요. 요럴 때라든지 요럴 때 엄청 올라갔죠. 요럴 때라든지 평소 주가 상승률에 비하면 너무 낮아요. 이게 20% 30%밖에 안 올랐다? 아,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왔다 또 다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럼 들어오는 거 내가 감안하고 일단 보유할게. 지금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휠라홀딩스 조금 내려가긴 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잘 됐어. 이게 조금 옆으로 서주면 더 낫습니다. 거래량 없죠? 네, 매도 나오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5일선이 위로 따라 붙어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그냥 개기는 거예요. 그냥 개기시면 돼요. 현대홈쇼핑 마찬가지야. 거래량 없죠? 네, 오히려 지지선 잘 만들어주고 있어. 오히려 개기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씩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 각오하고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유지를 잘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매매 동향 11시 10분자를 한번 볼게요. 자, 기관들 뭐 했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사야 되는 숙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열심히 사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LG화학, 삼성전기, 포스코 뭐 안 보셔도 알 것 같아요. 자, 위쪽으로 쭉 팔아치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특이하게도 금융주 쪽 섹터가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한 10% 올라놓고 한 3% 빼는 거 뭐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모기가 물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디가 모기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외국인들 거 볼게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천빵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한국전력 팔고 있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봐주겠어요. 포스코 팔고 있는데, 자, 아직은 추세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계속 들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LG전자 뭐 이런 것도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 자동차 조금 사고 있네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도 좀 올라온 것도 있어요. 현대, 위아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것도 오늘 좀 반등이 나가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반등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아, 자동차 쪽도 지금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SDI도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 수량 자체가 워낙 작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거의 이 전기전자 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떻다고요? 네, 코스피 이제 한번 볼게요. 코스피의 분봉 한번 보세요. 이 분봉 보시면 자, 바닥 잡는 시점이 다 나타나죠. 자, 10시가 넘어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10시가 넘어가면 단타 물량이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저점을 좀 잡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오늘도 10시쯤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되면 돼요. 3170, 3175포인트.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여기 저점 잡았다고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다 내려갔어. 오늘은 다 내려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지금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올라가면 괜찮아져요. 네, 괜찮아집니다. 근데 내일 또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적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장중에 대응할 때 조금씩 참고하는 거죠. 너무 내리는데 어떻게 더 내려가는 거야? 지금 팔아야 되나? 근데 그게 10시 부근이야. 그럼 개기세요. 네, 이런 식의 어떤 전략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장중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주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추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보시긴 해야 되는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지금은 버티세요. 괜찮아요. 이런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요 정도 들어오면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한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약간 과잉 보호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조금 보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목을 무리하게 확장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가는 종목들만, 아까 말씀드렸죠? 당당한 종목들만, 그런 종목들만 매수하시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당분간은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시면 시장에 어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 돈 가지고 싸진 것들 있죠? 막 바다에 떨어진 거 막 다 주워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까지는 조금만 더 참고, 바늘 있죠? 바늘 어디 갔어? 바늘 갖고 와! 하고 허벅지를 쿡쿡 찔러가면서 참아야 하는 일이라. 네, 아시겠죠? 자, 지금은 참고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